자, 해방 이후의 정부 수립 과정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건들만 필기를 해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핵심들만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자, 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공동으로 점령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공동으로 점령했죠. 어디를 기준으로? 맞아요. 38도선을 기준으로 공동으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죠. 그리고 9월 달에는 미 군인이 다스렸다 그래서 군정이라 불렀죠. 근데 군인들이 어쨌든 친일파 청산에 실패합니다. 한국을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친일 경찰들을 그냥 그대로 썼고요. 80% 이상 썼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 실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세 개 나라 외무장관이 모였다.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죠. 어떻게 할 것인지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건데, 자, 한반도에 뭘 만들 거다?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모든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 한국인들이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탁 통치, 우리가 대신 맡아서 통치한다. 5년 동안 맡아서 통치해 줄게. 요거를 결정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12월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긁혀버렸냐면,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 통치 받았는데 또 5년 동안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반응은 다 신탁 통치 반대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좌익,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찬성으로 바뀌었고요. 우익 쪽이 계속 반대함으로써, 야, 여기 봐봐. 신탁 통치 절대 반대. 그렇죠? disagree 돼 있죠? 삼상 결정 절대 찬성,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여긴 찬성, 반대. 사람들이 나뉘는 거야. 막 이렇게 두 계열로. 그렇죠? 극한 분열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해되죠? 다시 해방됐어요.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모스크바에서 회의 열었고, 국내 반응은 어쨌든 이거를 거부하는 반응 혹은 찬성하는 반응,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미국, 소련 애들이 만났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죠. 그런데 어쨌든 미소 공동위원회 목적은 뭐였지? 볼까요? 미소 공동위원회 목적은 뭐 만드는 게 목적이야? 임시정부 수립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야, 왜 만났어요? 임시정부 만들어주자. 이게 목적이거든. 임시정부 만들려면은 기존에 약속한 게 뭐야? 모든 정당이나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게 원칙이었어. 그런데 뭐가 발생하냐면 참가 단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가 단체 문제.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입장이 달랐어요. 미국, 소련이 입장 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 받아들이자. 소련은 안 된다. 우리 찬성한 애들만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입장 차가 발생했고요. 결국 휴회 결정납니다. 따지면 결렬한 거죠. 결렬됐습니다. 1차가 결렬됐어요. 첫 번째 회의가 결렬. 그랬더니 사회주의 애들이 막 저항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6월 달에 갑자기 봐봐. 미소 공동위원회가 안 되니까 갑자기 6월 달에 이승만이 갑자기 이럴 거라면 정읍이라는 곳에 가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하자라는 발언을 날려버립니다. 이럴 바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봐봐. 미소 공동위원회가 잘 안 되니까 사회주의 애들은 저항하고, 이승만은 갑자기 그냥 우리끼리 정부 만들자 이런 발언을 날린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승만이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좌우 합작운동,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 싸울 때가 아니다. 화해하자 이거죠. 화해 좀 하자. 알겠죠? 좌익 쪽에서는 여운형, 우익 쪽에서는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화해하려는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엔 실패하긴 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결국에는 극좌 극우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고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세계사적
혹은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면 독트린이라고 불러줍니다. 어쨌든 이때 발표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하기로 선언한 겁니다. 다시 말해 소련과 대결하기로 선언을 해버리니까 당시 정합적 운동,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이 화해하자는 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화해도 안 되고 혼란은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가 또 열렸습니다. 1차 안 됐으니까 이게 2차 미소 공동위원입니다. 참관한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또 완전 결렬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완전 낙심했죠. 사람들이 어떡하지? 한국 문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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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이라는 이 문제겠잖아. 이제 한국 문제를 넘겨버린 거야. 어디로? 국제 문제 회의하는 유엔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립니다. 유엔 감시 아래에 어떻게? 인구 비례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은 국회의원 많이 배치하고 적은 곳은 적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선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 후에 독립을 해주자 결정을 해줬어요. 깔끔하죠. 하지만 이때 북한이 반대합니다. 유엔 대표단이 이제 북한의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하러 갔는데 북한 입국을 거부하죠. 북한이 당시 남한보다 인구가 적었거든. 김일성이 반대한 겁니다. 역사의 트롤이죠, 트롤. 그래서 유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하자. 그럴 바에는 북한 버리자. 정확한 워딩은 실시 가능한 지역.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죠. 자, 결국에 이게 언제예요? 48년 2월입니다. 48년 2월. 자, 이제 총선 준비가 시작됐어요. 2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서야 이제 김구가 정신 차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3천만 동포에게 묵고함이라는 글을 써서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되니까 남북 협상도 시도해봤고 북한을 방문해 본 거야. 김규식 선생님도 같이 데리고 가서 이것도 별로 큰 영향이 없었고 총선까지 불출마 선언해봤죠. 이것까지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 사회주의 세력이 저항을 했죠. 총선을 앞두고. 근데 이걸 계기로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여서 그냥 사회주의 세력과 관계없는 민간인들까지 크게 이상장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었죠. 어쨌든 김구의 반대, 제주 4.3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예정대로 총선이 실시됐고요. 이때 재헌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이 뽑혔고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헌 국회 출범했고요.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재헌 헌법에 따르면 뭐였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선택했고 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대통령은 어디서 뽑는 거야?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뽑혔던 재헌국회 소속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인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여기가 이승만 쪽이야. 이승만을 지지했던 쪽이 54석, 그 다음에 무소속이 84석,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이게 김성수 쪽이죠. 김성수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고요. 초대 대통령이 어쨌든 이승만이 뽑혔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이 김일성, 부수상이 박헌영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자료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요거 보시면 크게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방 이후에 미국, 소련이 공동으로 점령했죠.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임시정부, 그 다음에 미소공위 열 건데, 그 다음에 신탁통치할 거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긁혔다? 신탁통치 찬성 반대 이게 긁혀버렸다. 그래서 46년부터는 신탁통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두고 사람들이 엄청 싸웠다. 찬성은 주로 좌익, 반대는 우익 쪽이 주로 반대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46년 초에 1차 미소공의가 열렸어요. 1차 미소공의가 열렸는데 결국에 결렬됩니다. 뭐 때문에? 참가단체 문제로 결렬됐고요. 휴회인데 결국에 결렬인 거죠. 결렬됐고요. 이 결렬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저항에 나섰고 이승만은 갑자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정읍 발언을 날리죠. 내용이 뭐였어? 남한만이라도 그냥 정부 만들자. 그렇죠? 본인이 인기가 많은 남한만에서 권력 잡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결국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정읍 발언까지 나오니까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그런 상황에서 정읍 발언까지 나오니까 이걸 해결해 보고자 무슨 운동이 나왔습니까?
좌우 합작운동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영웅형, 김규식 등이 들어가서 활동했지만 결국에 실패했다. 알겠죠? 이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2차 미소공의가 열렸지만 이것마저 결렬되면서 우리나라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죠? 맞아요. 유엔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유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례로 총선을 결정했지만 북한에서 반대해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실시 가능한 남한에서만 하자. 5월 10일 날 총선을 하자. 어디에서만? 남한만 하자. 이렇게 결정났고요. 이렇게 결정난 게 48년 2월이었다. 그래서 이제서야 48년 2월 달에 이르러서야 총선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이 김구가 중심이었고 남북 협상, 그다음에 3천만 동포의 윽고함, 그다음에 뭐 김구와는 별개로 제주 4.3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50 총선이 그대로 진행됐고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재헌의회, 재헌헌법이 만들어졌고 48년 8월 15일에는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알겠죠? 다시 보면은 봐봐. 해방, 모스크바 3상 회의, 그다음 신탁통치 찬반, 그다음에 미소공의 휴회, 그다음에 요때 사회주의 저항 정국 발언, 그다음에 좌우합작운동 실패했고요. 그다음 2차 미소공의 결렬, 1차, 2차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유엔 총회 이관, 북한의 반대, 50 총선 결정, 총선 반대, 50 총선, 재헌의회, 재헌헌법, 정부 수립. 다시 완전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써볼까요? 다시 완전 압축해서 해방, 모스크바 3상, 그다음 뭐죠? 찬탁, 반탁, 1차 미소 공의 휴회됐고, 그 다음에 이때 정읍 발언, 그 다음에 좌우 합작운동, 이것도 결렬됐죠. 그 다음에 2차 미소 공의, 이것도 결렬됐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반대가 있었고 50 총선 결정났고, 그 다음에 총선 반대운동과 함께 4.3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50 총선, 그 다음에 재헌의회, 헌법, 정부 수립 이렇게 된다. 다시 해방, 모스크바 3상회의, 천탁반탁, 1차 미소공의, 정읍발언, 좌합작운동, 2차 미소공의, 유엔총회 이관, 북한 반대, 50총선 결정, 총선 반대운동 4.3 사건, 50총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핵심은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헷갈리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